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책은 출판사 창지사입니다. 창지사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책을 제가 선택을 하였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제가 창지사 책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하고 창지사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제1장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이해를 전달을 하고 사회복지 실천과 윤리를 전달하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라 하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따라야 할까요?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전문 지식으로서는 첫 번째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를 하며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지식은 인간 및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의 과학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은 클라이언트 개인과 사회환경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사회문제, 사회복지 실천 모델 등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경제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지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것을 우리가 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포리는 1975년 학자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사정에 필요한 지식과 개입에 필요한 지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정에 필요한 지식은 개인의 욕구와 문제,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개입 이전에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인 맥락을 분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만큼 개입에 필요한 지식은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실천 과정에서 활용하는 실천 이론과 개입 방법에 관한 지식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베스룬이나 라스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다음에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으며 미국 사회사업교육협의회 CSWE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 지식을 핵심 교과 과정의 일부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체계의 영역에 있어서 즉 가족이나 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행태, 생태, 심리, 사회적인 발달, 이해를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지식은 사회복지사로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발달 시기에 관련된 욕구와 자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정의되고 다양한 문화와 어떻게 만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인데요.
사회경제적 정의의 원칙 내에서 정책이나 그리고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사회복지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과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신념과 윤리, 가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실천을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 활성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현재 지역사회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순수 혈통만을 인정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법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정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전체적인 조화에서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집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도록 지식과 실천 기술이 필요하며 이로써 전문적인 신념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지식과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관여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미시, 중범위, 거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섬세한 것에서 그리고 중간 단위 그리고 큰 틀에서의 거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이나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어때요? 조사나 연구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떤 틀로서 만들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의 서비스 전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적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다양한 지식의 활용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사 및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 설계의 지식과 경험적인 자료에서 나온 결과를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4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지금 띄워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실천 이론 및 기법,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그 목적, 기본적인 사회경제 이론과 정치 이론, 그리고 인종, 민족 등 사회의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가치와 생활, 현대사회에서의 이슈, 사회복지 실천에 적합한 전문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사회계획의 개념과 기법, 사회복지 실천의 슈퍼비전 및 슈퍼비전의 이론과 개념, 인력관리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통계와 심리학적 통계방법론 및 기법, 다양한 연구방법 및 기법,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론 등이 있습니다. 자, 표 1-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기초영역입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초영역으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이론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방법이나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천에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는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계, 심리학적 통계방법론 및 기법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학년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론 수업을 우리가 들어서 통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론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기초 영역에서 조사론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론을 배우면서 조금씩 정리했던 부분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는 소집단 이론과 행동 역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이론 및 기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 이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계획의 개념과 기법에 대한 지식. 쉽게 말해서 만약 지금은 국가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도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사회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단의 상호작용과 치료적인 개입에 대한 이론에 대한 지식. 자, 우리가 상호작용을 위해서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무작정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있어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입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 조직 이론 및 기법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진단, 그리고 사전과 개입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슈퍼비전 이론과 개념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행정 영역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지식이 첫째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관리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론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같이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행정론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서 이제는 이론과 그러니까 실기와 이론이 같이 겸하는 그런 어떤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영역입니다. 자,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그 목적에 대한 지식. 사회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2학기가 되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과 그 목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사회경제 이론과 정치 이론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 집단의 가치와 생활, 특히 현대사회 이슈가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달을 시킨 영역은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이슈로서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으로서는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과 예술의 조화라고 합니다. 과학적 지식에만 의존하는 실천은 기계적인 수행에 그치며 과학성이 결여된 예술만으로는 효과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과학성과 예술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은 크게 과학적인 기반과 예술적인 기반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인 기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초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 정신의학, 가족치료 등과 같은 전문 지식과 관련된 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되는 지식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지식들에 접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는 다른 분야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서 사회복지의 이론적인 준거틀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그 과학적 방법의 활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때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개입이 사람의 사회적인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기능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조직화를 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입 계획과 개념적인 중거틀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전문직 관련 창의성, 연구, 실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도 합니다. 새로운 기법에 대한 창출, 새로운 실천 지침에 대한 형성, 새로운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찰, 경험, 그리고 공식적인 연구를 활용합니다. 예술적인 기반입니다. 예술은 능숙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특수기술로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직관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예술적인 기반 혹은 예술성은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혹은 직관적인 능력 등을 과학적인 기반과 더불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활동이나 개입 등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맞게 이론이나 기술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며 원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의 저항이나 양가 감정을 다루고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인 기반에 해당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정과 용기. 동정과 용기는 동정이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해서 그 괴로움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동정이 결여된 경우 클라이언트의 관심사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용기를 필요로 하며, 용기는 일상적으로 고통과 혼란, 인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관계입니다. 전문적인 관계로 원조의 가장 기본은 전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서 사람들의 변화 가능성에 관해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변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관계는 개인, 가족 혹은 클라이언트 집단을 효과적으로 원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활동관계에도 중요합니다.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온화함, 진실함 등의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이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이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필요하겠죠. 자,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각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모두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의성의 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확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상력, 그리고 문제와 관련하여서 모든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융통성, 그리고 어려움이나 좌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이 있습니다. 희망과 에너지입니다. 희망이란 사람들의 기본적인 선함,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능력,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조적으로 활동하는 의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어떤 일이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다 보면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패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어떤 성취성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핍이 어떤 욕구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배움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한 욕구, 결핍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알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단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명확하고 날카로운 사고력에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지속적인 분석과 반성을 통한 개방적인 학습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습니다. 원조 과정의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상황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사정하고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조 과정을 계획하고 변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할 때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문적인 가치입니다. 전문적인 가치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사회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헌신성,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로는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서 모든 인간은 삶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서비스에 관해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인 책임감으로서 가족, 교육, 정보와 같은 사회 제도는 인간의 욕구에 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셋째, 개인적 자유에 관한 헌신성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도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에 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그리고 아주 큰 틀에서까지 그런 모든 분야를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며 조사나 연구에 관한 지식들도 함께 아울러서 지식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조차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사회복지 기초 영역이 있었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영역이 있었고 사회복지 관련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기초 영역에서는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사회복지 조사론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업을 1학년 때 수업을 1학년 1학기 때 들으셨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서는 소집단 이론과 행동역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 이론, 집단 상호작용과 치료적인 개입 이론, 그래서 상담 수업도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여러분들 이번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과 함께 사회복지 행정론 수업을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론 수업을 잘 들어서 실기와 이론이 함께 융합이 되어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은 과학적인 기반과 예술적인 기반이 있는데 과학적인 기반은 기능 수행 관련에 대해서 객관적인 개입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 수집이나 조직화 및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 개입에 대한 계획과 개념적인 준거 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사회복지 전문적인 관련 창의성, 연구, 실천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동정과 용기, 전문적인 관계, 창의성, 희망과 에너지, 판단, 전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과 용기는 어때요? 동정은 타인에게 괴로움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정에 결여될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관심사에 거리를 둘 수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용기를 필요로 하고 용기는 일상적으로 고통과 혼란, 인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직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관계는
원조의 가장 기본은 전문적인 관계를 하는데 감정이입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특히 창의성. 창의성은 각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모두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자, 있는 그대로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 중요하다, 그죠? 판단하는 거 중요하고, 전문적인 가치로 기본 권리에 대한 존중. 인간은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인간으로서의 잠재력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자원과 서비스 간의 동등한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책임감으로서 인간의 욕구에 관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그리고 셋째, 개인적인 자유에 관한 헌신성.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는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기결정에 대한 지지로, 자, 자기결정 중요하다, 그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1강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가 너무 빨랐나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천천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강에 대한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적 기반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인 기반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